이제 유아는 그다음에 얘기했고, 초. 자, 그 다음 초등 저학년으로 넘어가면은, 네. 초등 저학년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걸 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우리가. 잠시만요. 도안 얘기 계속 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소장님이 제작해주신 도안은 제가 받아서 도치만 카페랑 필젠 카페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필젠 카페에 지금 7교 활동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7교라고 검색하시면 활동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대로 도치만 카페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초죠. 예, 초저에서는 일단 그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실 사이즈가 아닌 모양을 이제 만들어 보는 본격적인 7교 퍼즐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보고는 이 모양, 이거는 이제 답이 다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어떤 그림자, 이런 모양을 보고는 실제 이거랑 똑같이 이걸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이 되게 어렵죠. 요거는 그렇죠. 딱 봐도. 네. 아, 이게 머리란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큰 머리고. 게 그 다음에 올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느낌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꼬리 아. 부분이랄까요? 이 부분이 왠지 뭐 이렇게 이 느낌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왠지 여기에 뭔가 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 느낌도 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점점 뭔가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럼 제가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왠지 이 느낌도 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 뭔가 좀 많이 남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이제 되게 쉬운 것 같죠? 한번 어머니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여기 답이 있으니까 뒤에. 답 안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시죠?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게 크기만 달라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안에 테두리도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7교 퍼즐이에요. 네. 근데 이제 7교 퍼즐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7교 퍼즐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몇 번 하다 보면 지겹고, 근데 실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7교 퍼즐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진짜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 수천 가지를 다 활용할 수는 없더라도 아이들이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공감 감각이 발달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게 할 수 있는가가 사실 초등 저학년에서 활동의 관건입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요거는 이제 약간 뭐 저만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따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카드와 이 카드의 사이즈가 좀 다르죠. 이 카드는 저희 폴리탄이라는 제품에 있는 카드 사이즈예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신용카드 사이즈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사이즈. 그 아이들은 이렇게 신용카드 사이즈에 별 감흥을 못 느끼죠. 오히려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사이즈가 약간 요런 사이즈예요. 요런 사이즈. 요 사이즈가 제가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화투 사이즈랑 좀 비슷하죠. 화투 사이즈. 화투 사이즈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이들 손에 한 손에 잡기는 편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가져가서 자기가 모은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보기는 되게 좋죠. 즉 제가 전리품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가 맞춘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전리품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카드에다가 지금 제가 작은 카드로 만들었는데 이 카드의 의미 부여를 좀 더 하시면은 아이들은 똑같은 퍼즐을 푼다 그래도 훨씬 더 재밌어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조카나 이렇게 애들한테 해보면은 그게 훨씬 강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조그만 카드로 주고 여기 카드의 의미 부여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탈 것이에요. 얘 배 모양이죠. 얘는 뭐죠? 여우 같아요. 여우죠. 여우고 얘는 동물이에요. 동물. 얘는 사람 사람. 같죠? 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얘는 사람 카드고 동물 카드고 탈 것 카드야. 근데 예를 들면 네가 막 이렇게 이 수백 장의 이런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중에 탈 것 카드를 서로 다 한 걸 7장을 모으잖아? 그럼 엄마가 선물을 줄게. 아니면은 뭐 추가 점수를 줄게. 소장각인데요. 이건 좀 그렇죠. 갖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7교 하나를 만들 때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 뭔지. 내가 이게 만약에 7번째 동물 모양을 드디어 찾아서 만든다면은 얼마나 집중해서 만들까요?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하는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는 효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건데 요즘에 제가 7교 교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교구에서는 이 카드를 조금 더 아이들이 갖고 싶게 그 다음에 컬렉션으로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여러 개를 가졌을 때 뭔가 부가적인 보너스가 있고 이런 요소를 좀 더 주면은 아이들이 이 저학년 때 하는 이 퍼즐 활동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카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게 돼요. 실제 저희 조카가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어른들이 하도 하투를 그 옆에서 많이 치다 보니까 자기도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하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투를 만들었어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다 코팅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모부 보고 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같이 치지는 않았지만 잘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 동기부여가 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똑같은 학습이라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음. 화투도 그렇잖아요. 화투도. 음. 아니 그냥 왜 광이 있는 거 5개를 모으면 점수가 많은 거죠? 그냥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냥 그거 많이 모으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긴 거 5개 모으면 보너스 점수를 더 주네? 이 요소가 재밌는 겁니다. 네. 그거에 있어서 게임에 열을 올리게 하는 거는 아이도 어른도 똑같아요. 화투를 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화투 크기 카드 어디서 구하냐고 하셨는데 이건 소장님이 만드신 제가 거예요. 좀 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려서 이렇게 좀 도톰하게 풀러 붙였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디자인이 이렇게 허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충 제가 잘 만든 오린다고 거라서. 오렸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 동기부여 요소를 만약에 엄마와 아이가 직접 이런 문제 카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아이가 공작도 좋아하고 이러면은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7교로 하나씩 만들면서 서로 가져가는 그런 게임을 해도 이 일반적인 7교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 게임이 재밌을 것 되거든요. 같아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카드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저학년에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막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 많이 해주고 계세요. 꼭 만들어 주실 거죠? 아, 요거요? 요예로 아, 근데 이거 카드와 함께 있는. 근데 오늘 그냥 반응을 제가 보려고 가지고 온 아, 거라서. 네. 사이즈, 아, 네. 그래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애들한테 하트 크기가 뭐냐.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에 비하면 그림이 작죠.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초, 중 학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 이거 이제 이 나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꼭 따르실 필요는 없고, 요런 순서로 가시면 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초등, 중학년은 우리가 흔히 3, 4학년이라고 부르는 학년인데, 아까 4학년 교과서를 보셨지만, 이제 도형에 대한 개념이 폭발하는 그런 그렇죠. 시기예요. 이 시기에 도형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도형의 이동도 나오고 개념도 어려워지고 이제 뭔가 이런 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라서 요때 어떻게 보면은 그 도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중학년 때 마지막으로 그 도형 교구를 좀 제대로 차분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학년, 중학년 활동이고요. 그 고학년에서는 제가 4학년 2학기 책에 아까 나와 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고학년에서는 4학년 2학기 책에 나와 있던 문제가 이런 거였죠. 자, 요거였죠. 보이나요? 이쪽으로 좀 당겨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학년이나 중학년 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는 뭐를 만들라는 그림이 없어요. 아까 이 그림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그 그림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뜬금없이 조각의 수와 그다음에 도형의 어떤 이름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학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영재교육원 옛날에 문제 출제됐지만 7교 조각 5조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봐라. 네.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됐어요. 그럼 그 문제가 딸랑 한 줄이지만 실제 7교를 다뤄보지 않는 애는 굉장히 어렵죠, 이거. 5개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7교 조각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주로 다뤄보시고 실제 그런 것들은 만에 이제 교과서라든지 심화 교과 교재라든지 아니면 사고력 수학이 꼭 나오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부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도형 원리에 대한 활동이고 도형 원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년이에요. 측정하면 이제 어떤 게 있죠? 측정하면은 주로 길이, 넓이, 그 다음에 넓이, 네. 각도. 각도. 넓이와 각도를 3, 4학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면서 배우게 되는 식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7교로도 충분히 각도와 넓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각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7교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는지를 그 뾰족한 부분의 각도를 파악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각도의 합과 차를 배우고 각도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각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 60도인 지붕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 있다. 네, 만들 그렇죠. 수 없는 거죠. 또 개념적으로 얘기해서 네. 아무리 우리가 7교를 많이 동원해도 정삼각형은 만들 수가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60도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다 45도와 135도와 90도를 아무리 다 곱해도 60도가 나오지 않죠. 지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네. 있겠지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뭔가 진짜 좀 더 학습적이고 좀 더 교과 개념적이고 네. 좀 더 사고력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네. 중학년이고요. 네. 그거 외에 또 이제 측정에서 넓이가 있죠, 넓이. 넓이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넓이는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알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좀 치울게요. 지우면은
자, 넓이는 요게 그냥 이거의 1배, 2배, 4배 이런 관계라는 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많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7교 7교 7조각으로 만든 모양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모양들은 다 넓이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7교 조각 여러 개로 만든 모양이 어, 있어요. 같은 일곱 조각으로 개. 만든 거죠. 네, 네. 넓이가 같은 거죠. 그쵸. 모양은 달라도. 그렇지, 모양은 달라도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든 이 모양을 만들든 이 모양의 넓이는 같은 같은 거예요. 거죠. 왜? 똑같은 조각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존성? 이런 부분, 보존성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넓이의 대한 학습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활동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많이 여기저기서 네. 보여드리는 건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걸 보통 뭐라고 하죠? 패러독스. 그렇죠. 탱그램 패러독스. 탱그램 패러독스라고 우리가 저기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아, 그게 좀 나아요? 네, 한글로 하는 것보다 항상 7교는 외국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좀 더 좋은 자료, 무료 자료가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낫군요. 많이 많이죠. 네네. 탱그램 영어가 기억 안 나시면 당나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나라, 탕그람 네.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시면 되고 이게 탱그램 패러독스라고 하면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탱그램 패러독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 개는 모두 다 7교로 만든 모양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조각. 7조각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얘랑 얘는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이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얘랑 얘도 똑같아 보이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아니 이거 세 개가 어떻게 다 똑같이 7교로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탱그램 패러독스예요. 근데 얘를 뭐 이걸 지금 만들어 본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만든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전부 다 7조각을 사용했어요. 7조각을 사용했고 뭔가 만드는 모양이 다 다르죠. 네. 그 실제로 보시면은 이걸 나중에 이제 그림을 크게 해서 재어 보시면은 이 높이가 다 조금씩 달라요. 이 높이가 예를 들면 얘는 더 길겠죠. 네. 이만큼이 빠진 만큼 여기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전체 넓이는 갖게 되는데 이 높이가 교묘하게 비슷해 보이는 새 모양을 착시네. 착시처럼 줘가지고 예, 일종의 패러독스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좀 고급 활동인데 자 이거 세 개가 다 7교 이거 세 개 중에 7교로 만들 수 없는 모양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이 세 개 다 7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고력 활동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급 활동들 사고력과 연관되거나 다시 참고 돌아가서 교과에 들어있는 도형 개념, 그 다음 측정의 기본 개념, 측정 비교에 대한 양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학습적으로 밀착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7교를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단계가 초등 중학년 단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선행을 하셔도 돼요. 저는 도형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학습적으로 이제 7교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교과 수학에서 활용되는지를 확연히 느끼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